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8월 4일 미주노래 월가 속으로 미국의 6월 무역 적자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에너지 제품 수출 급증에 힘입어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을 올린 굉장히 큰 호재이기도 했는데요. 연방 상무부는 지난 6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96억 달러로 전달보다 6.2% 감소했다고, 적자가 감소한 겁니다. 오늘 밝혔는데 3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0억 달러도 하회했는데요. 수출이 1.7% 증가한 2,60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무역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에너지와 식료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16억 달러, 식음료 제품 수출은 9억 달러 각각 증가했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후 여러 나라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품으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을 늘린 영향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수입도 3,40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5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와 차 부품 수입이 27억 달러 급감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47억 달러 증가한 36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큰 폭의 무역 적자 감소는 미 국내 총생산 GDP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고요. 지난 1분기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던 무역 적자는 1분기 들어 크게 개선돼 성장률에 플러스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좋은 증상이죠.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증상, 좋은 현상, 좋은 현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요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거보다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제 요거네요. 아시다시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찍고 지금 한국 갔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뭐 또 안 나왔느냐 뭐 좀 시끄러운데 아무튼 자, 문제는 이제 중국이 열받았습니다. 중국이. 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감행하면서 중국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미국에는 비난 공세를 퍼붓고 대만, 타이베이잖아요. 여기 대만, 여기 한국이고 대만을 삥 둘러싸는 군사 훈련을 강행했어요. 와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무슨 말이냐면은 뭐 미사일도 안 쐈는데 아니요. 여러분 주변을 만약에 여러분 집 주변을 이 총 들고 삥 둘러싼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처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화물 운송 해운 회사들이 우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운송, 공급망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참말로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뭐 설마 격추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좀 위태. 자, 실업상 청구 건수 이거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지난주에 전국 신규 수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26만 건, 지난주에 비해서 26만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어렵네. 자, 또한 미국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5% 아래로 떨어졌어요. 현재 몇 프로? 4.99%. 조금 들여다볼까요? 4월 1에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6월 하순 5.81%까지 올라갔던 모기지 이자율이 4.99%로 하락해 급락했던 주택 거래가 다시 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동시에 가파르게 올라 내 집 마련에 제동을 걸어온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4월 1에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방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 맥이 발표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4일 현재 30년 고정에 겨우 4.9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주가 5.30이었거든요. 4월 1에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이 원숭이 두창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들만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그 LA 다운타운 지도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바, 여기 좀 보시죠. 여기 이게 10번 프리웨이, 여기 이쪽 이제 LA 한인타운이 이쪽에 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자바 쪽 있고, 그렇죠? 자, 여기 자바, 여기서 오늘 총 맞아 숨진 남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입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어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15가와 샌페드로 스트리트에 출동해 자동차 운전석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10번 프리웨이 북쪽 LA 페이스마트라고 여기 있대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위치한 곳인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2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고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보되기 전으로 피해 남성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제보 전화는 1877 LAPD 247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밤에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도 아니고 참. 얼마 전에는 부에나팍에서 한인 남성이 자녀를 프리에 내려다주고 이렇게 오는데 난폭 운전을 한 것 같아요. 옆에 차가 클락션 한번 울렸다가 와가지고 총 쏴고 갔습니다. 여러분, 클락션 울리지 마십시오. 예, 클락션은 정말 위급한 상황 때. 응? 저도 얼마 전에, 저는 운전을 굉장히 저는 진짜 소심 안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옆에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어우, 사고 날 뻔했죠. 클락션을 빵 울리고 제가 피했습니다. 근데 정말 방귀 낀 놈이 더 열받는다고 이놈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일명 무력 시위 같은 거 있죠. 야,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군대 스나이퍼 출신이잖아요. 저놈이 총을 쏘면 나도 총 꺼내가지고 확 그냥, 총은 쏘진 않았는데, 아, 저런 놈들이 차 안에는 총이 있겠구나. 저는 불만을 요출한 게 아니라 확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 날까봐 누른 거였는데, 이놈은 이제 참 미친놈들 많습니다, 여러분. 응? 총 사야 되나요, 진짜? 아, 총 사야 되나? 제가 우리 습대들한테 총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팀장님은 남에게 그렇게 원한을 줄 만큼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길래, 아니, 정당방위 자가 보호를 위해서.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불법 총기 소유가 불법이지, 미국에서는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과 그게 있으면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한테 총질한다고 저도 맞대응 총질했다가는 그건 전쟁터지. 참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여러분, 바이든이 인플레 고통 감축법, 인플레이션 고통 감축법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민심을 돌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돈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좀 들여다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562조 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되는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으로 11월 중간 선거까지 겨냥한 다목적 포석인데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오늘이죠, 백악관에서 미국의 주요 대기업과 노동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화상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그렇죠, 아직 코로나,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회의에는 자동차 제조사 GM의 메리베라 CEO, 의료 컨소시엄 카이저 유명하죠, 카이저 퍼포넌트 CEO, 그레그 애담스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리즈 슐러 회장, 그 다음에 전미 자동차 노조 레이커리 위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그 법을 통과시켜 내 책상으로 가져와야 한다, 미국민과 노동자 기업을 처리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여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 쳤겠죠. 이날 회의는 6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죠. 왜냐하면 회의의 일부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약품가, 기후변화 및 세금 관련 법안으로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맞서고 약품가와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신 대기업이 연방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주말인 6일 정오에 본회의를 소집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하려면 상원의 100석 중 60표가 필요한데, 상원 예산위원장은 단순 가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상원은 여러분 민주당과 공화당이 딱 50석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부 동수일 경우 그러면은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죠. 반반이 나온 경우에는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셈인데, 이제 정치인들이 막 저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공화당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안 되니까 웬만하면 좋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조 맨친 상원 의원. 하지만 조금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또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있는데, 이게 또 반대파거든요. 입장 표명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법안은 발효가 되는데, 한편 이날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중에 간간히 기침하는 등 재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상태는 어떠냐고요? 양성 반응이 계속 나오는데 아주 좋답니다. 간헐적으로 기침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체온, 맥박, 혈압, 호흡, 산소 포화도가 완전히 정상이랍니다. 폐 역시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유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을 안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저치인데요. 와우. 하고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저께 오페크 플러스가 10만 배럴 증산하는 데 결정을 했잖아요. 한편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펙의 핵심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전 세계에 올겨울 심각한 공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제 그때 늘리려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요거. 대만은 즉각 비이성적 행동이다라고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스텔스기, 최첨단 무기가 동원됐고, 대만은 침략 작전 멈출 것 조치해라. 미국도 항공모함 전단, 대만 동남부로 항행을 시작했고요. 위기 일측즉발입니다. 아, 참 무섭네.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미국의 CEO들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직원을 상대하는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네요. 직원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직원이 상정이었는데 이제는 잘라야 되니까 강경 모드로 바뀌고 있답니다. 사무실 복귀 안 해? 여전히 재택근무할 거야? 그럼 그만둬! 했다는데. 아이, 참말로. 자, 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요즘 여러분 주식 종목 중에 AMTD라고 아시죠? AMTD. 이게 홍콩의 핀테크 업체거든요. 근데 제2의 지금 GME 사건 뿐만 아니라 HKD 지금 뭐 15일 상인 1,500배? 근데 2,000 얼마 찍고 15불짜리가 2,000 얼마 찍고 지금 막막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자, 영국의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며 27년 만에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1.75%로 0.5포인트 올렸는데 금융위기 후 첫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것을 계획했고요. 이것은 당연히 어두운 경제 전망, 4분기 경기 침체 진입하고 물가 상승률은 13%가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핀비지닷컴 오늘 주식시장이 맞춰진 모습인데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26, 나스닥은 플러스 0.41, S&P 500은 마이너스 0.08. 오늘은 아마존이 하고 비자가 둘이 힘을 합쳐서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 뒤를 엔비디아가 서포트했죠. 마소랑. 근데 테슬라 초반에 좀 잘 가다가 많이 미끄러졌고, 구글, 애플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인가요? 밑으로 떨어졌고, 유가 훅 내려갔고, 월마트 언제 올랐나 싶을 정도로 시뻘건 모습.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 모양 이 꼴로 끝난 이유는요. 경제지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게 못 간 거는 고용시장의 경기 둔화가 감지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하잖아요. 그거 두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발표됐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지난주보다 늘어났죠. 이거는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고용시장의 둔화의 기준으로 27만에서 30만 건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서 노동시장 상황이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5일 예정된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발표 앞서서 나온 거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25만 8천 개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37만 2천 개였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로 7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고요. 예상에 못 미치는 고용 지표가 발표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 연준이 칼자리를 후두르는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올 때는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금 금리를 내려? 그럴 수 없죠. 그럼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데 골치 아파지는 거죠. 만약에 안 좋게 나와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내일 고용보고서의 핵심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정점에 도달했고 연준의 매파적 성향에 가깝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클린브랜드의 연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는 미국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진정하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침체가 오든 말든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연준의 스탠스예요. 예. 자, 종목별로 좀 보면은요. 코인베이스, 블랙록이 기관 고객에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코인베이스만 10.1% 급등했습니다. 반면 월마트는 회사 구조 조정을 위해 약 2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는 소식에 3.72% 하락했습니다. 보이시죠? 빨간 거.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연준은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안 좋거든. 고용이 좋은데 월마트가 직원 해고하겠어요? 얼마 전에 어저께죠. 로빈후드가 20%를 감면하겠어요? 애플이 더 이상 안 뽑겠어요? 근데 자꾸 좋다 그러지? 후행성 지표죠. 지금까지는 좋았던 거지. 근데 주식은 선반영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한 거죠. 미국의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어쩐되냐. 여러분 시장이 상당히 좀 어수선하죠. 오늘 모습을 보면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쭉쭉 빠질 때는 이렇게 반등이 됐지만 그닥 이거를 반등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의 그냥 지지부지한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저께보다는 좀 덜하지만 잡주들의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힘든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모습이 데드캣 바운스의 일환이냐 아니면 진짜 반등을 찍고 가는 것이냐.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애프터마켓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카바나 있죠. 온라인 그 중고차. 이건 좋게 나왔습니다. 10.49% 올라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 여행 5.88%. 그 도어대시 12.71%. 도어대시 12. 오히려 도어대시 하면은 아니,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밥 먹으니까는 줄을 줄 알았는데 더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한 게 뭐냐면요. 후보 TV 놀라지 마세요. 20.88%. 도대체 넷플릭스는 뭐야? 로쿠는 뭐지? 아무리 올해 월드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호재라고 하는 거는 자꾸 좀 올라간 거에 대한 억지로 끼워 맞추기의 성격들이 강한데 저희 A반도 매주 모의 투자 하는데요. 이번 주도 상당 부분 다 망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꼴등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숏친 것과 롱친 게 거꾸로 됐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개인들은 지쳐가고 온갖 투기성의 자금들이 여전히 시장에 돈이 많아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아직 기관들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침착하게 냉정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